정보철 인달쌤입니다. 3회 필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시라고 응원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짜란 하고 나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3회부터는 CBT 형태로 바뀌는 거죠. PBT에서 CBT로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냥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문제를 조금 풀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CB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 문제가 틀려요. 시험장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복불복인 시험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쉽게 출제가 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거니까 그런 쉬운 문제들이나 어려운 문제들이나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내 드리기 전에 3회 필기시험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전한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파이팅 스피리트, 우리 투지를 불태워가지고 남은 시험 기간 동안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자고요. 그래갖고 모두 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필기시험 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필기시험이 하루에 다 보는 게 아니죠. 예전에 PBT 같은 경우에는 하루 날을 딱 잡아가지고 그날 쫙 봤는데 이제 시험 문제가 다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이 7월 2일 날부터 보기 시작할 거예요.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토요일 날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할 거고 가장 마지막에 보시는 분들이 22일 날 이렇게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접수를 했잖아요. 이제 뭐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저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7월 10일 날 한라대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12시 40분인가? 그때 입시니까. 혹시 이때 한라대학교에서 저를 보시면 아는 척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이러고. 그러면 제가 저도 반갑게 아는 척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죠. 왜 CBT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쭉 마킹을 하잖아요. 컴퓨터에다가. 그러면은 그냥 바로 합격 여부가 나오게 되니까는 합격자 발표일이 8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다. 자,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있잖아요. 앞단에 보시는 분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느끼실 텐데 앞에 보신 분들 1회하고 2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시간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뭐 2일 날부터 22일 날까지 합격했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만 딱 쉬세요. 일주일만 쉬시고 바로 실기 공부를 해가지고 3회 동회차 합격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023년도부터 개편이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개편이 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제 기준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까지예요. 2022년도 12월까지의 출제 기준이고 아마도 7월 달에 개편안이 발표가 될 거거든요. 공단에서. 뭐 어느 정도 바꿀지는 저도 예상을 못 하겠지만은 어쨌든 23년에는 시험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놓고 내년에 가면 조금 더 다른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 3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진짜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동회차 시험, 이번 3회 실기 시험에 꼭 합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일정을 짜주시는 게 정말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넘긴다, 내년에 보겠다, 내년 1회에 보겠다라고 하면은 나 조금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합격해야 되겠다. 무조건 실기까지 한 번에 동회차에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필기시험 각자 그 시간 정하셨을 테니까 그 시간에 꼭 가셔가지고 시험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문제예요. 무조건 문제. 지금 막 그 이론을 공부하겠다. 뭐 물론 22일 날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론을 조금 보셔도 되는 시간이긴 한데 당장 2일 날 봐야 된다. 아니면 6일 날 봐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그런 이론을 공부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2022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제가 기출해설 특강 해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2022년도 2회까지 해가지고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시면서 진짜 그런 것들이 반복 출제가 됐을 때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들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전자계산기 일반은 안 나와요. 여기에 전자계산기 일반 빼고 나머지 4과목인데 그 네 과목은 전부 다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운영체제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계속 2017년, 19년 그때 본 거가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출제된 거 이전 것도 보시면 더 좋긴 한데 그래도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7년, 18년, 19년 3개년도는 조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조건 문제예요. 딴 거 필요 없어. 무조건 문제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자, 그리고 프로그램
물론 2일날 시험 보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 분들은 프로그램 언어 공부 꼭 해주셔야 돼요. 왜? 우리 필기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기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기까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언어를 조금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2회, 여기 2회, 2022년도 2회 필기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쪽에 진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 프로그램 다 포기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40점도 맞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나머지 운영체제라든지 네트워크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언어를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지 40점 이상, 60점까지 볼 수 있으니까 꼭 프로그램 언어를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남은 시간은 이제 그냥 문제하고 싸움이에요. 내가 조금 더 많은 문제를 보여야 되겠다. 내가 시간이 남는다. 그럼 2016년도 것도 보는 거고 또 남는다. 그럼 15년도 것도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를 봐주셔야지 여러분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몰라요. 내가 공부한 데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교재에 없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문제를 보면서 내가 맞춰야 되는 것들을 꼭 맞추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필기시험 볼 때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1과목, 2과목, 3과목 같은 경우에는 평이하게 출제가 돼요. 근데 이번에 2022년도 2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1과목, 2과목이 정말 더럽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단 쪽에서 문제은행에서 돌려낼 거 아니라 근데 이제 앞으로 문제가 유출이 안 되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단 측에서 우리 1과목하고 2과목에 쉬운 문제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너네 CBT 볼 때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의도로 아마도 2회 시험에 정말 어렵게 냈을 거예요. 여태까지 2020년도 1, 2, 3회, 2021년도 1, 2, 3회, 2022년도 1회까지는 1과목, 2과목 되게 평이했단 말이에요. 7번 동안 굉장히 평이하다가 8번째 시험에 굉장히 어렵게 낸 의도는 나 지금 우리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은행에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 그러니까 대비해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이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1과목, 2과목에서 어느 정도 고득점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3과목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평이하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정말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그래서 90점 이상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4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요. 이때부터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왜 지옥문이 열리냐면은 4과목에는 일단 과목 수 자체가 많아요. 여기에 C 언어, 그리고 자바 언어, 그리고 파이썬까지 해가지고 3개의 프로그래밍 언어 들어가는 거고, 자, 그리고 운영체제에 관련된 내용 들어가는 거고, 자, 그리고 또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들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과목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몰라서 지옥문이 열린다. 그리고 보통 프로그램 언어 포기하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지옥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4과목에서는 그래도 50점 이상에서 60점까지는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다 알고 있다? 그래도 50점, 60점 못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출제위원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얘 내는 게 그냥 왔다거든. 그러니까 프로그램 문제를 정말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깨알 C 언어 특강을 들으시든지 깨알 자바 특강을 들으시든지 해가지고 좀 그 프로그램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기에도 출제가 되잖아요. 실기에도 5문제 이상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동해차에 합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C 언어하고 자바 언어하고 파이썬 프로그램 문제를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과목 같은 경우엔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40점 이상 무조건 맞춰야 되겠다. 요 생각으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40점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는 꼭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일정이라든지, 자, 그리고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접근 제어 같은 경우에 맥덱, 알백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바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벨 라파둘라 모델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정보 보안의 3요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꼭 맞춰야 되는 것들을 맞추기만 해도 35점 이상이에요. 35점 이상, 뭐 40점까지도 맞출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감으로 찍어야지. 그래가지고
공경 유형 같은 경우에 어떤 거 나올지도 몰라요. 인공지능 막 어떤 무슨 텐서플로 나오고 막 그러면 라이브러리 나오고 그러면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꼭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꼭 맞춰줘야 되는 것들을 꼭 맞추셔가지고 그래갖고 40점 이상을 꼭 맞으셔야 돼요. 그래갖고 합격 전략을 세울 때는 1과목, 2과목, 3과목에선 무조건 고득점 해야 된다라는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4과목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60점 이상 맞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고득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40점만 맞아도 꽈락만 면해도 우리는 합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 스퍼트를 그렇게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문제를 많이 풀면서. 자, 그리고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가면은 프로그램 언어나 아니면 계산 같은 거 할 때 종이가 필요하지 않냐. 그럼 연습장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못 갖고 들어가요. 대신 시험관한테 달라고 하면은 연습장을 줘요. 대신 이제 나중에 그 제출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연습장을 주니까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조건 계산하는 문제 나오거든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한 장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출하면 다시 반납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계산기도 아마 허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기도 그냥 공학용 계산기 말고 간단한 계산기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문제 풀다가 실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가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시험 시간 2시간 반이잖아요. 우리가 시험 시간이 2시간 30분인데 지난 2회 시험 같은 경우에 모자르다고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아마도 보통의 필기 시험에서는 2시간 30분이 모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많으니까 막 급하게 막 뭔가 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느긋하게 내가 정말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험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건 부탁드리는 건데 이제 시험이 유출이 안 되잖아요. 시험지를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생뚱맞은 문제들,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굉장히 다수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 좀 복원에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엔잡이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엔잡너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문제 복원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참여를 해주셔도 되는 거고 이제 거기는 이제 경품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셔도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댓글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고 보기가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 좀 제보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합격할 거지만은 다른 분들한테 이제 좀 저도 그 문제풀이를 좀 해야 되니까는 그거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회 필기시험 대비해서 간단하게 공지 영상을 찍었고 정말 여러분들 다들 한 분 한 분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된다고 하면은 제가 맨날 찾아가가지고 아유 합격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점 양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팅 스피리트 투지 우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파이팅 하셔야 돼요. 못하겠다. 힘들겠다.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다면 실패가 결코 나를 굴복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투지를 불태워가지고 이번 시험 꼭 합격하시고 실기시험 3회 동회차 시험까지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합격하셔가지고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들 시험 잘 보고 오시고 그리고 시험 보고 오신 다음에 저한테 안부도 한번 남겨주시고 그 문제 그거 복원해가지고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들 합격해서 실기에서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